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어린 악동에서 올드 트래포드의 왕이 되었던 남자, 리그 올해의 선수, 도우망, 영플레이어상,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 역대 최다 득점자까지 되어봤지만 아쉽게도 리그 득점왕엔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재능, 웨인 루니입니다. 1985년 10월 24일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태어난 루니는 노동일을 하는 아버지와 학교 급식계에서 일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고향이기도 한 영국 리버풀 북쪽 동네 방 3개짜리 구형주택에서 살았던 루니는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궁핍하지도 않았죠. 그저 축구가 세계의 전부라고 믿는 영국의 수많은 어린이 중 하나였습니다.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두 프로팀 중 루니는 리버풀이 아닌 에버튼을 열성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걸음마도 떼기 전 아버지 품에 안겨 에버튼 경기를 볼 정도였습니다. 7살이 될 무렵 12세 이하 지역 유스팀에서 8살 많은 형들과 경쟁하며 골을 넣었고 에버튼 유스팀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1996년 입단하여 11세 이하에서 72골을 터뜨려 팀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일약 루니는 스타덤에 오릅니다. 에버튼 유스팀에서 루니를 지도했던 콜린 하비 전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니는 어렸을 적 키가 또래에 비해 특별히 크지 않았지만 몸이 다부졌고 공을 강하게 차는 능력이 뛰어났다. 웨인 루니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축구를 하는데 필요한 머리가 영리해 지도자의 가르침을 빨리 소화합니다. 그리고 입단 7년 만에 만 16세의 나이로 2002년 8월 17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합니다. 성인 무대에서 통할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처음엔 주급 17만원짜리 유망주 선수에 불과했던 이 선수가 데뷔 2달 만인 2002년 10월 19일 아스날전에서 영국 전체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당시 1대1이던 후반에 23m 중거리 슛을 꽂아 결승점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바꿔놓은 것이었죠. 이 데뷔골은 아스날의 30경기 무패 행진을 끊는 골이었기에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됩니다. 상대팀 감독이었던 아르센 벵거 감독도 잉글랜드에서 내가 본 가장 재능 있는 선수다라며 극찬을 했을 정도. 이러한 활약 속에 루니는 2003년 2월 호주와의 A매치에 나서 잉글랜드 역대 최연소 대표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더불어서 에버튼과도 매주 2,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맺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키, 코카콜라, 프링글스 등 스폰서들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연간 42억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유로 2004에서도 대표팀의 이름을 올렸고 조별 경기에서 프랑스전 PK를 비롯 4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이름값을 높입니다. 팀은 비록 포르투갈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당시 하얀 펠레라는 별명이 붙었고 19살의 루니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선수였습니다.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런 루니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2004년 여름 맨유는 400억에 달하는 돈을 에버튼에게 지불합니다. 이 금액은 호날두 입단 당시 180억의 2배를 넘었고 2001년 사비올라의 이적료를 깬 역대 10대 이적료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버튼 시절 자신은 파란 피를 가지고 있다는 드립으로 애정을 표했던 터라 에버튼 팬들은 루니를 배신자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키 버트의 8번을 물려받은 루니는 이적 후 첫 경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페네르바체 경기에서 맨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데뷔 전 해트트릭을 한 것이었습니다. 챔스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인 18살에 해트트릭을 한 루니는 이때부터 맹활약을 하기 시작. 첫 시즌 2자릿수 골을 기록하며 순식간에 팀의 중심이 됩니다. 21세 이하 올해의 손상인 골든보이상도 루니의 차지. 당시 경쟁자가 로벤, 토레스, 호날두, 마르틴스와 경합을 했고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수상에 성공했는데 1년 전 수상자 반더바르트에 이어서 최고의 유망주로 공인된 셈이었습니다. 데뷔 시즌 43경기 17골 5도움을 기록했고 특히 안필드에서 자신의 골로 리버풀을 무너뜨리는 등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루니는 올해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합니다. 1년 먼저 이적해온 호날두가 첫 시즌 29경기 2골, 먼 훗날 데뷔 시즌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앙토니 마샬이 9골을 넣었는데 첫해 루니의 리그 11골과 5도움은 그야말로 괴물 탄생을 알린 셈이었습니다. 다음해 2005-2006 시즌 새롭게 합류한 박지성 그리고 서서히 잠재성이 터지기 시작한 호날두와 함께 48경기에 출장해 19골과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매우 좋은 시즌을 보냅니다. 중요한 시즌이었던 이유는 바로 지난번 유로 대회에 이어서 첫 월드컵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그 37라운드 첼시전에서 페레이라의 태클에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맨유는 첼시에게 3대0으로 패하며 우승까지 내줘야만 했죠. 루니는 빠르게 부상을 회복해 2달 만에 월드컵에
출전을 합니다. 8강에서 다시 만난 포르투갈전에서 팀 동료 호날두가 루니의 파울을 심판에게 가서 말하려고 하자 루니는 크게 분노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루니는 호날두의 머리를 쪼개버리겠다고 말했고 맨유는 크게 분열될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이 둘의 관계는 해결되었지만 좋은 시즌을 보냈고 2년 연속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만큼 월드컵 기대가 컸는데 최악의 대회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006-2007 시즌 첼시와 아스날에게 리그 타이틀을 내주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트로피를 가져와야 하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리그 우승을 가져왔고 FA 준우승, 챔스 4강이라는 성적으로 흐름을 다시 맨유로 가져옵니다. 55경기 23골 15도움으로 월드컵의 아쉬움을 완전히 털어내게 되었죠. 2007-2008 시즌 앞두고 반 니스텔루의 10번을 물려받게 됩니다. 8번에서 10번으로 바꾼 루니는 다시 한번 팀과 함께 리그 우승을 했고 지난 시즌 AC 밀란에 밀려 챔스 4강 문턱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 우승으로 시즌 더블을 달성합니다. 비록 호날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더 갔지만 루니 역시 43경기 18골과 14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2008-2009 시즌 맨유는 3년 연속 리그 우승에 근자탑을 쌓게 됩니다. 게다가 클럽 월드컵, 리그컵, 커뮤니티 실드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FA컵 4강, 챔스 준우승이 아쉬웠지만 바르셀로나가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활약을 해 49경기 20골 13도움을 기록합니다. 2009-2010 시즌 루니의 오랜 동료였던 호날두가 자신의 바람대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고 테베즈마저 맨시티로 이적을 합니다. 따라서 루니의 부담과 책임감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젠 팀의 메인이 되어야 할 상황이었고 루니는 맨유의 원톱을 맡게 되었죠. 이런 부담을 이겨내고 최고의 한 해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44경기 34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해냈고 자신의 100골도 갱신합니다. 그러나 팀은 리그컵 우승 하나에 그칠 뿐이었고 득점왕 경쟁에서도 드록바에게 3골 차로 득점왕을 내줘야만 했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부진으로 루니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맨유를 떠나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언론과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아 결국 팀 동료들에게 사과까지 했고 팀과 재계약도 맺게 됩니다.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지만 리그에 나서 미드필더로 2도움을 기록하며 금세 비난 여론을 잠재웠고 맨시티를 상대로 멋진 바이시클 킥을 성공시키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많은 이타적 플레이로 팀에 공헌했고 특히 2011년 4월 2일 웨스트햄전에선 2대0으로 뒤지던 상황에 후반 14분 동안 3골을 넣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챔스에선 바르사전 동점골을 넣는 등 활약했지만 바로 메시 비아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3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2011-2012 시즌 유로 2012 지역 예선에서 퇴장을 당한 후 1000분 가까이 무득점을 기록하며 부진에 빠집니다. 맨유가 미드필더 부재로 루니가 이를 수행했고 결론은 좋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침체는 루니뿐만 아니라서 팀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는 충격까지 맛보았습니다. 맨유는 리그 준우승을 했는데 루니가 중후반부터 미친듯이 넣는 결과였습니다. 루니는 커리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도 반페르시에게 밀려서 득점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012-2013 시즌 맨유가 반페르시를 사왔습니다. 팬들은 루니와 멋진 호흡을 기대했지만 루니가 장기 부상에 빠져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복귀 이후엔 데니 웰백에게 선발 자리를 내주기까지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지켜온 PK마저 반페르시에게 내줬죠. 결국 루니는 다시 한번 퍼거슨에게 이적 요청을 했지만 퍼거슨 감독은 이를 거절했고 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습니다. 2013-2014 시즌 오랜 시간 동안 지낸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에버튼 감독인 모에스가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2013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르사와 첼시가 관심을 드러냈고 첼시가 나타나 다비드 루이스 현금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맨유는 단칼에 거절하긴 했지만 첼시 팬들은 멘탈이 붕괴되는 일이었으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첼시는 공홈에 성명서를 내기에 이릅니다. 우린 루니를 영입하기 위해 제의했지만 결국 마타 다비드 루이스를 내놓지 않았다고. 뜨겁게 달아오른 논란은 루니의 잔류로 사그라들었고 재계약을 합니다. 주급 5억 4천만 원에 사인한 것에 대해서 팬들은 지나치게 본인의 실속을 차렸고 재계약 과정이 이번에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었다고 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라운드에서 꾸준한 자기관리와 활약으로 19골과 15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2014-2015 시즌 맨유에 온 지 어언 10년 드디어 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폼이 1년 전에 비해서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젠 완전히 미드필드에 가까워져 드리블과 탈압박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때로는 박투박 미드필드로 나오기도 하고 마치 스콜스를 연상시키는 센스 있는 롱패스와 킬패스를 동료들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루니는 나는 지금 예전에 스콜스처럼 뛰고 있다 라고 밝혔죠. 예전 퍼거슨 감독 시절에도 루니를 중미로 쓴 적이 있었지만 어렸던 루니는 미드필더 시키면 팀을 나가겠다고 말했던지라 이 작업은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루니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맨유의 주장이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미드필더를 수행합니다. 스트라이커로서의 루니는 점점 사라지고 미드필더로 발전해 나가며 축구를 잘하는 루니가 되어 있었죠. 리그 12골 5도움을 기록합니다. 2015-2016 시즌 2015년 2월부터 두드러진 폼 하락이 시즌 초반부터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에레라와 동선이 겹치고 2선에서의 움직임도 별로였고 결정적으로 1대1 찬스에서 PK 유도 액션을 취하자 팬들은 뒷목을 부여잡습니다. 경쟁적인 에레라에 비해서 나은 점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였고 경기마다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리그 20라운드 스완지점을 기점으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6경기에서 7골 2도움을 올렸고 이 활약에 1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골들의 순도도 매우 높아 팬들의 반응 또한 좋아집니다. 그러다 부상을 당하고 그 사이 치고 올라온 래시포드라는 괴물 유망주가 팀에서 자리를 잡아나갔으며 국대에선 바디가 루니를 대체하면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갑니다. 복귀 이후에 리그 후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FA컵 우승에 크게 기여하며 경기 MOM에 선정됩니다. 루니가 30살이 될 때까지 이룬 업적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티에리 앙리, 시어러, 로비 파울로, 앤디 콜까지 모두 물리치면서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리그 역대 1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잉글랜드 국대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던 바비 찰튼의 기록을 넘어서면서 국대 골든부츠까지 넘겨받은 웨인 루니. 2016-2017 시즌 팀에 질라탄이라든가 미키타리안 등 좋은 자원들이 오면서 루니는 더 이상 공격수로 기용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비록 2016에서 절망적인 수준의 모습으로 미드필더로서도 쓰기 어려워졌죠. 팬들은 이제 루니를 팔아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높은 주급으로 살 팀도 없고 팀의 주장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습니다. 새롭게 온 무리뉴 감독은 루니를 공격수로 쓸 것이라고 밝혔고 선발로 나선 레스터 시티전에서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보입니다. 리그 초반 배경기 최악의 경기를 연연히 갱신하면서 팬들은 제발 좀 루니를 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종종 경기에 나와서 꾸역꾸역 공격 포인트를 올렸지만 너무 일찍 와버린 기량 하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해 후반기까지 출전하지 못한 사이 맨유가 무패 행진을 달리자 방풀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결국 벤치를 달구는 시간은 길어져 갔고 본인 역시 이적을 원해 에버튼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2017년 여름 때마침 에버튼의 루카쿠가 맨유로 오면서 루니의 에버튼 복귀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루니는 고액의 연봉을 삭감했고 2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년 만에 에버튼으로 돌아온 루니는 개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이끕니다. 이 경기의 MOM은 루니였고 이어 열린 유로파에서도 개의 골을 만들며 시즌 초반 흔들리는 에버튼의 중심이 되었죠. 루니는 시즌 31경기에서 10골을 기록했지만 부상으로 고전을 합니다. 에버튼의 구단주는 더 많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급 2억이 넘는 루니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루니는 크게 실망을 했죠. 미국 무대로 날아간 루니의 클래스는 여전했고 21경기에서 12골을 뽑아내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 베스트 11로 활약했으며 두 번째 시즌 13골과 8도움으로 DC 유나이티드를 동부 컨퍼런스 5위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됩니다. 35세에 뛰어든 새로운 무대였지만 그에게 미국 정복은 1도 아니었습니다. 커리어 마지막을 장식하기에는 아쉬웠던 탓인지 미국 MLS 여정을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선수 겸 코치로 더비 카운트에 합류합니다. 네덜란드의 전설 코쿠 감독의 지도 아래 주장 완장을 착용하면서 팀을 진두지휘했고 루니의 잉글랜드 리그 전설 만들기는 다시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충격적인 데뷔를 시작으로 맨유에서 스타로 성장, 13년간 맨유 소속으로 리그에서만 183골을 기록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근 10년간 EPL 최고의 공격수로 군림한 웨인 루니. 축구 실력을 떠나 이토록 다이나믹하게 공을 차는 모습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매료되었고 악동이었음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수였습니다.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족발 당수로 유명한 에릭 칸토나의 이 명언이 가장 어울렸던 선수가 웨인 루니가 아니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패스와 경기 조율의 교과서로 2020년 현재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